안녕하십니까,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부종교합의 원인의 두 번째 파트로서 환경적 요인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파트랑 연결해서 우리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요소가 우리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돼요.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코의 네잘 septum의 데비에이션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네잘 septum의 데비에이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코로 숨쉬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상담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대한 아데노이드가 되겠죠. 아데노이드는 이와 같이 인후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특히 PNS 또는 연구개에 이와 같이 접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는 아데노이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부분은 이와 같이 파린지알 톤실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데노이드가 있는 부분은 맥나마라는 이와 같이 최단 거리 간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보통 5mm 정도 이하인 경우는 이 환자인 경우는 아데노이드가 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데노이드가 비대하게 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전방으로의 성장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방으로의 성장이 상하하악 같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 보면은 아데노이드 부분이 충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 보면은 아데노이드 부분이 막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는 입을 계속 좀 벌리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데노이드 부분이 비대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와 같이 숨길이 막히게 됩니다. 숨길이 막히게 되니까 입을 벌리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파라탈 플레인 자체가 이와 같이 ANS가 상방으로 오고 PNS가 하방에 위치해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 중요한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은 비대한 톤실, 편도선이 되겠습니다. 편도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이 연국의 하방에 이와 같이 레디오 오파크하게 부분을 우리는 파라타인 톤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편도선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와 같이 편도선이 큰 경우에 있어서는 뒤쪽 부분의 성장은 크게 되고 그 다음에 전방부의 성장은 감소가 돼서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를 감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와 같이 연국의 하방에 레디오팍한 양을 보고 또한 맨디블라 보도에서 이와 같이 혀가 지나가는 선 자체가 후방 이와 같이 인후벽에서 18mm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를 하게 될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길이가 긴 것입니다. 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악이 전방으로 이와 같이 위치를 했거나 아니면은 하악의 혀가 이와 같이 전방으로 위치했거나 아니면은 편도선이 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골 자체가 더욱더 전방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도선 자체가 이와 같이 없는 경우가 있고 편도선 자체가 비우한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럼 편도선이 크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경우는 아데노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숨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혀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겠죠. 혀의 위치가 낮아지면서 또한 혀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또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하악의 치열공이 리드스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악의 스티프니스가 또한 증가를 하고 하악은 더욱더 전방에 위치를 하게 되고 또한 발음도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 환자 보시면은 하악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색은 거의 없습니다. 상악에 있어서는 전치부 총색을 보여요. 전치부는 엔테리어 크로스바이트, 오픈바이트, 구치부 반대 교합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 얼굴이 긴 환자가 됩니다. 그럼 아데노이드도 크죠. 편도선도 큽니다. 혀의 위치도
낮게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3급의 부정교합과 연관이 있죠. 이 환자를 보겠습니다. 아데노이드는 괜찮습니다. 편도선이 커요. 근데 입을 못 다물어요. 그러면서 2급 부정교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입을 벌리고 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떠한 부정교합이 됐을까요? 혀의 위치가 낮아지게 되니까 구치부 쪽에서는 반대교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치들은 근심으로 더욱더 경사도가 될 거고, 또한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구치들은 더욱더 정출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합 평면은 이와 같이 다이버전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 환경적 요소가 되겠죠. 그럼 치성 요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구치가 정출이 됩니다. 구치가 정출되면서 입술을 잘 다물고 있냐, 아니면은 입술을 벌리고 있냐에 따라서 부정교합 양상이 더욱더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상악의 구치부는 이와 같이 정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술을 잘 다무는 애들은 전방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입술을 못 다무는 애들은 더욱더 하악은 후방 위치를 내서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오픈바이시 심해질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하악의 백워드 로테이션, 그 다음에 하악의 후방 위치, 그 다음에 하이앵글, 그 다음에 또한 구치들은 이와 같이 근심 경사도 되는 부정교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호흡과 그 다음에 연관된 부정교합을 보면은 구치가 정출되고, 그 다음에 구치부에 반대교합이 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이 구호흡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과 그 다음에 이에 연관된 부정교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상악 구치들이 정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방치군에 있어서는 반대교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픈바이시나 오픈바이 텐던시를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 다음에 크레스트 하이앵글, 즉 에피디아는 78 이하, 그 다음에 CF는 150 이하로 성장 방향이 하악의 후하방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악은 후방 위치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은 안면의 형태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긴 얼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하악은 후방 위치한 얼굴이 되고, 또한 이로 인해 돌출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비슷한 양상이 돼요. 4번인 경우에는 환자에 따라서는 클래스3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한 얼굴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턱관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절에는 아마 관절음, 그 다음에 하악의 락킹, 그 다음에 과두나, 그 다음에 인접조지의 DJD 양상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다시 한번 혀의 위치가 낮아지게 돼요. 또한 어떤 환자인 경우에는 헤드 포스처 자체가 뒤로 젖히게 됩니다. 이를 익스텐전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뒤로 젖히게 되니까 맨디블라 하악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하악은 더욱더 후하방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입을 벌리고 있는 요소가 원인이 뭘까요? 코로 숨을 못 쉬어서 그런 거죠. 코로 숨을 못 쉬는 원인이 첫 번째 경우에는 상악이 좁아져서 그런 경우죠. 그럼 상악이 TPW나 상악 치열공이 좁아져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네이잘 septum이 데비에이션 돼서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는 비염에 의해서, 또한 아데노이드가 커서 코로 들어가는 숨길이 작아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데노이드와 편도선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보내고서 상담을 한 결과 두 군데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데노이드와 그 다음에 턴실을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숨길이 우리가 양호한 숨길을 얻게 된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아데노이드와 편도선 수술하게 되면은 아데노이드 크기가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코로 들어가는 숨길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이제 환자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는 혀의 위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입술을 잘 다물게 하게 되면은 상악치열공의 위드스가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정상의 성장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악습관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사실 태생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손가락을 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연의 그 습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환자들인 경우에는, 어떤 원숭이인 경우에는 손가락을 또 이렇게 빨기도 합니다. 그럼 손가락을 빨게 되면은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게 될까요? 만약에 엄지손가락을 이와 같이 빨게 되면은 이와 같이 상악의 전방부는 돌출이 되겠죠. 그러면 측방부 쪽은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급의 부종교합, 그 다음에 상악은 내로한 어퍼아치, 그 다음에 하이파라탈 몰트를 가지게 돼서 2급 부종교합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인 경우에 손가락을 빨았어요. 그럼 오버젯이 컸죠. 그러면서 입을 잘 다물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떤 환자들인 경우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상악의 전치가 하순에 이와 같이 랜딩이 됐어요. 눌렸어요. 그러면 상악의 전치는 더욱더 전방으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게 되죠. 그러면 하악의 전치는 더욱더 후방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2급 부종교합은 더욱더 악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급 부종교합이 발현이 되는 순서에서는 그래서 유치혈기에 손가락을 빠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러한 습관 자체가 영구치혈이 교환한 이후에도 나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2급 부종교합이 될 가능성이 더욱더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아랫입술을 깨물게 되면은 더욱더 악화가 되겠죠. 또 어떤 환자들의 경우는 이와 같이 입술을 깨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정주항이 삐뚤어질 수가 있게 될 것이에요. 또한 어떤 환자들은 손톱을 깨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환자는 손가락을 깨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픈바이시, 전체적인 오픈바이시 아니라 편측의 일부 치아만 오픈바이시 있거나, 아니면 인사이저 엣지가 그 다음에 마모가 깨져 있거나, 그 다음에 환자가 손톱을 거의 깎지 않고 그 다음에 손톱의 상태를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펑셔널 시프트가 있습니다. 3급 부종교합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치아가 먼저 닿아서 이와 같이 아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즉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격 상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딘가가 먼저 닿아서 하악이 전방 위치한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펑셔널 클래스 3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악골 자체가 앞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펑셔널 시프트 없이 그냥 하악이 앞으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스켈레탈 클래스 3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펑셔널 클래스 3에 있어서는 하악은 정상적인 성장에 있어서는 하악은 전방으로 더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악이 먼저 성장이 끝나고 하악이 늦게까지 성장을 하겠죠.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하악이 전방으로 성장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특히 어딘가에 치아가 접촉이 되면서 하악이 전방으로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상악의 인터캐네이두스가 좁아진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좁아진 환자인 경우 어떻게 우리 몸은 반응을 할까요? 다양하게 반응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의 경우는 이와 같이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를 못하게 돼서 2급 부종교합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하악은 전방으로 재위치를 하게 됐지만은 상악의 인터캐나이드스가 좁아져서 하악의 전방부에 총생을 보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상악의 이와 같이 전방부에 총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상악의 측절치가 이와 같이 구개측에 위치한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많은 증리에 있어서는 전치부에 총생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증리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하악이 상악의 측절치에 닿게 됨으로써 하악의 전방에 위치를 못할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상악의 측절치를 재위치를 시켜줘야지만 하악이 전방으로 위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정확한 모형 진단이 모형 분석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환자는 전치부가 이와 같이 정주항이 좌측으로 변이가 되었습니다. 우측은 정상이지만 좌측은 반대교합을 보여요.
이 환자의 경우 전치부 정주앙을 맞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구치부가 좁아진 걸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펑셔널 시프트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와 같이 펑셔널 시프트 하는 쪽, 여러분들이 치아는 항상 많이 씹히는 쪽으로 치아는 시프트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주앙이 삐뚤어진 환자들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주앙을 맞춰서 보고 그 다음에 견치 관계를 1급으로 맞춰 놓고 나서 어딘가에서 인터페어런스가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오픈바이트, 그 다음에 2급 부정교합, 그 다음에 3급 부정교합, 정주앙 변이가 있는 환자들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환경적 요소가 있는지, 첫 번째 경우에는 헤비추얼 마우스 오프닝, 혀의 위치와 혀 내미는 습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악습관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딘가가 조기 접촉이 돼서 펑셔널 시프트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오픈바이트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전치부 반대교합, 부치부 반대교합, 정주앙 삐뚤어졌어요.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셉에서 그 다음에 에어웨이를 체크하고 혀의 위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즉 에어웨이는 아데노이드가 어떤지, 그 다음에 편도선이 어떤지, 그 다음에 혀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만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